여기 일도 할 겸 여행도 할 겸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져온 모든 전자기기들을 부숴먹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우연히 듣게 된 한국인들의 조언을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화상회의가 주를 이룬 아주 강도 낮은 업무만 맡게 되었죠. 아무래도 저는 업무 특성상 몹시 바빠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왔기 때문에 취업을 한 뒤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요. 어차피 재택근무라면 이참에 해외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휴가까지 붙여가며 한국에 가기로 했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이 한국 브랜드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가족은 정말 옛날부터 삼성, LG, 현대 등의 한국 브랜드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전에도 말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브랜드 네이밍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특성 탓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 어떤 것을 구매하더라도 항상 성능과 내구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거든요. 아빠가 우연히 구매한 LG의 세탁기는 십수년째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부모님은 한국 브랜드의 모니터, 노트북, TV 등 집안의 모든 것들을 한국 제품들로 채워 넣으셨어요. 심지어 한국 전자제품은 너무 오래 써서 정신을 못 차린다 싶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번 내리치면 처음 샀을 때와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니까요. 어쨌든 한국 제품은 엄청난 성능과 고장이 날 낌새가 보이지 않는 굉장한 내구성을 보여주고도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니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아, 요즘 부모님께서는 한국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긴 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의 기술력을 대체할 다른 마땅한 브랜드를 찾지 못하셨고 결국 계속해서 삼성과 LG 브랜드 제품만 구매하고 계시죠. 특히 아빠는 한국 브랜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셨고 삼성의 기술 박람회나 한국의 디지털 마트도 꼭 방문해보고 싶어 하셨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 한국을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아빠 대신 제가 한국에 방문해보고 한국 브랜드의 기술 박람회나 한국의 각종 우수한 인프라를 휴대폰에 담아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 휴대폰과 노트북도 삼성 브랜드고 그렇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듣던 대로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제가 탈 버스가 몇 정거장 전인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등이 전부 다 전광판에 적혀 있었고 버스는 단 1초도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거든요. 도대체 이런 걸 계산하는 기술은 어떻게 구현해 놓은 건지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10분, 20분 늦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한국처럼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볼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버스가 10분 이내로 늦으면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성실하게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엉망진창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준 높은 기업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몹시 안정적으로 보였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홍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고 들었고 예쁜 카페에서 작업을 좀 할 생각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역에도 열차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곧 도착 예정인 열차를 보고 빠르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완벽한 실수였어요.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뛴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 저는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노트북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버렸는데요. 이윽고 들려온 빠직하는 충격적인 소리는 넘어진 고통도 있게 만들 만큼 공포스러웠죠. 저는 조심스레 노트북과 손에 쥐고 있다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휴대폰을 확인해봤는데 노트북은 충격적인 상태로 박살나 있었고 나중에 안 거지만 휴대폰은 충전이 잘 안 되더군요. 저는 절망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여행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회사의 업무와 화상회의까지 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박살나다니 이건 사실상 한국 여행 종료와 더불어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트북 수리는 어림잡아 한 달은 걸리기에 한국에서 수리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빠에게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와 각종 전자제품들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터무니없는 실수 때문에 아빠의 소원을 못 이뤄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저 자신이 한심해졌거든요. 저는 좌절했고 그렇게 박살난 노트북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도착 예정인 열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던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제 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챙겨주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죠.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자신이 탈 열차까지 포기해가며 저를 달래주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아픈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다들 아리송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삼성 노트북 아닌가요? 그럼 그냥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면 될 텐데요? 저는 약간 화가 났어요. 한국인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거든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되는 수리 작업을 받으라는 건 도저히 현실성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인들을 믿던지 비행기표를 다시 예매하던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국인들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친절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한 명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를 위해 연고를 내어주었고 한 명은 내용물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제 가방을 정리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게 영어로 도움을 주던 사람은 지도를 보더니 이 정도 거리면 자신이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건지 솔직히 노트북을 빠르게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받은 저는 금세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착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리기사를 소개해줬는데요. 그리고 제 노트북과 휴대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수리기사는 연신 표정을 찌푸리며 제게 절망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이거 많이 망가졌네요. 노트북은 기판과 액정까지 손상되었고 휴대폰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충전 단자가 손상되어서 충전이 잘 안 되네요.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한국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거라 확신한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역시나 안 되는군요. 저는 내일 당장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아쉽지만 프랑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한국인 수리기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걸린다면 하루를 뜻하는 겁니다. 처리해야 할 작업이 꽤 있기도 하고 한 4~5시간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프랑스에서는 예약을 안 하고 수리센터에 찾아오면 대기 시간만 4시간은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노트북과 휴대폰을 고치는데 4~5시간만 걸린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기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해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근처의 카페로 가서 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수리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5일 같았던 5시간이 지나고 저는 수리센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쳐져 있는 제 노트북과 휴대폰을 발견할 수 있었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달은 걸리는 작업을 5시간 만에 처리하는 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리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예상했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리 비용이 턱없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이 비용이 맞냐고 재차 물어봤는데 한국인 수리기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충전단자 부품만 교체하고 센터에서 보관 중인 부속품을 가져다가 납땜해서 연결했습니다. 비싼 부품도 안 들어가고 수리 과정도 간단한데 이런 작업에 돈을 받을 수는 없죠. 가끔 손님들이 유럽에서는 똑같은 수리에 십수만 원은 달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여긴 한국이잖아요. 노트북 수리도 한국의 기술력이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랍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후 서비스 따위의 개념이 없고 사후 판매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즉,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수리 비용까지 확실하게 뽑아먹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비싼데 수리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이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새로 구매할 거 아니면 얌전히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욱 신뢰감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 제 자신과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프랑스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저는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서비스는 제게 기적을 선사해줬죠. 저는 너무 감사해서 수리기사에게 팁을 지불하려 했지만 수리기사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고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고등학교 실습생도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인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저는 한국의 예쁜 카페들에서 효율성 높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화상회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수준 높은 인프라를 사진과 동영상에 담았죠. 내일이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인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의 엄청난 인프라와 서비스를 경험하고 눈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고 느려 터지고 허접한 프랑스의 서비스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어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한국인들은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것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과연 서비스 사막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및 유럽에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이 손상됐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